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5일 2시 2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3권 13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11장을 한다고 하면서 11장 12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3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감각의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은 촉각적인 특징을 지닌다 라는 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동물은 단일 원소로 구성될 수 없다 라는 점을 또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촉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촉각이 파괴되면 그 동물은 소멸한다 라고 하면서 13장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촉각 말고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어제 다뤘던 내용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 복잡한 내용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의 감각은 모두 촉각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글 서두에 나오진 않아요. 서두에 나오지 않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앞부분에 있는 쪽이 더 글의 순서상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보게 되면은 촉각이라는 거는 접촉되는 것을 인지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모든 감각이 접촉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하는 게 촉각과 미각인 거고,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게 이제 다른 감각들,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이 간접 접촉이다.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대상과 면대면으로 맞붙어 있느냐라고 하면 촉각, 미각이고, 그다음에 맞붙어 있지 않다. 뭔가 공기라던가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간접 접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접촉이라는 게 촉각의 본질인데, 뭐 다른 감각들도 결국에는 접촉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있어서 촉각이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동물의 몸은 그러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접촉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촉각적 특징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동물의 몸을 살필 때 동물이 이제 감각을 하는 존재라는 거, 감각을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감각한다는 거는 자극을 인식한다는 얘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뭔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극이라는 거는 단일 원소의 성질 아니면은 원소의 조합, 뭐 불과 물, 물과 흙 이런 것의 조합의 성질에 따라서 자극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만 있을 때 보이는 성질하고 뭐 불과 물이 섞였을 때 나타나는 성질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몸이라는 거는 이 원소들 하나하나랑 원소의 조합 구성, 어떤 비율로 돼 있는지에 대한 구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일 원소로는 존재하면은 여러 복합 원소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원소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일 원소로 구성되면 감각을 못한다라는 점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식물의 경우가 흙으로만 구성이 되어서 감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흙 같은 경우는 11장이나 12장쯤에서 이제 언급이 한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매체라는 게 있어요. 중간 매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게 불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로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질이 나쁜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물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감각을 할 그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식물이 실제로 흙으로 구성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앞서서도 이제 생존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피하고 추구하고 이러려면은 촉각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다른 감각들 같은 경우에는 파괴되어도 죽지 않는데 촉각 같은 경우는 파괴되면 죽어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동물이라는 존재가 촉각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하는 논증을 보게 되면은 감각이 파괴된다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 감각이 파괴가 되려면 과도한 자극이 있어야 된다라고 몇 번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이 과도한 자극이라고 한다면은 시각 같은 경우엔 과도한 빛, 그다음에 청각 같은 경우엔 과도한 소리, 후각 같은 경우엔 과도한 냄새가 이제 과도한 자극이 될 텐데, 이런 과도한 빛이나 소리, 냄새는 이 감각 기관을 파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눈이 먼다던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던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던가 하더라도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촉각 같은 경우에 주어지는 과도한 자극을 보면 과도한 뜨거움, 차가움, 단단함, 날카로움이죠. 과도한 뜨거움이라는 건 결국 화상을 입히거나 불태울 정도의 것이라는 거고, 차가움이라는 건 얼려버릴 정도고, 단단함이라는 거는 뭔가 부딪혔을 때 세게 뭔가 외형적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접촉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걸 접촉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게 과연 우리 신체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체에 주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촉각적인 부분이 파괴되는 거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말로 보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촉각을 이렇게까지 의미 있게 보는 게 맞나, 감각과 생존에 대한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 왜냐면은 뭐 뇌가 촉각이 좀 어느 정도 다치더라도, 촉각기관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뇌가 살아있다면 그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건 아닌데, 이 뭔가 생명을 더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이 되지 않나, 감각기관의 파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론 확실히 빛을 세게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위험하긴 하죠. 이런 것들이.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감각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뭐 시각, 후각, 청각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 촉각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니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감각 같은 경우에 없으면 불편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죽음으로 바로 이르지는 않는다 라는 점에서 착안을 한 걸로 보이고요. 시각, 청각, 후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존을 뒀냐면 외부 신호를 확인하게 해준다 라는 거죠. 외부 자극을. 그 다음에 미각, 후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맛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게끔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어떤 지표, 목표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는 걸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입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발성하는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발성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미각으로 지금 취급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외부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 기관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생존을 돕는다. 생존과 관련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생존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3권 13장을 마무리 졌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그 영혼에 관하여라는 책을 따로 사서 보게 되면 한 150쪽 정도 되는 분량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본래 내용만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각주를 잘 안 보다 보니까 본래 내용만 보게 되면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을 보기로 한 뭐 범주론이었던 것 같은데, 범주론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안 봤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혼에 관하여도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요. 빨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책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